제가 현장에 가서 만나보면 경영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성과평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단어예요. 경우에 따라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성과평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영업부도 아닌데 무슨 성과평가를 합니까? 우리가 돈 벌어오는 부서입니까? 우리는 서포트하는 부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고 싶은 심리는 인재일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 회사 성과 제대로 평가해서 정말 그 인재답게 제대로 해주자.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차등을 줄 거냐, 차등을 얼마나 줄 거냐, 신상필벌을 어느나 강화할 거냐. 이거는 다음 문제예요. 성과 보상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시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관점을 보시되 영업부나 매출부서는요. 명확하죠. 매출부서는 명확해요. 그런데 회계, 총무, 인사, 생산, 구매, 품질, 대외의 어떤 홍보, 커뮤니케이션 팀 이런 팀들은 스텝 부서이기 때문에 성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시도록 두 가지 핵심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QCD 프레임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비매출 부서의 경우는 그 결과물을 퍼포먼스로 아웃풋 지표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프록시 아웃풋 지표라고 그러죠. 근접 성과 지표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품질이에요. 퀄리티. 동일한 결과물을 내고 같은 값을 받는데 퀄리티가 점점 좋아졌느냐예요. 아니 생산이나 구매나 품질 부서, 품질 체크하는 거 뭐예요? 결품률을 확인한다든지 양품 생산 기간을 확인한다든지 QC 오차율을 확인한다든지 품질 자체, 품질 등급 자체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요소들로 성과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품질이 똑같다. 그러면 그 다음 뭡니까? 코스트, 즉 비용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어떤 생산부나 품질부는 비용 1억 들어요. 근데 활동 비용이 더 줄어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비용이라는 관점은 시간도 비용입니다. 공간도 비용이에요. 회전해 주는 거, 회전율 하는 거 비용입니다. 사용하는 비품, 장비가 고장 나가지고 고치는 비율 이런 것들도 다 비용에 해당돼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줄였느냐, 이게 이제 또 성과 측정이에요. 마지막으로 딜리버리는 뭡니까? 전달 환경이에요. 프로세스가 개선됐는가?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가 개선됐는가? 그리고 작업자가 작업 노동 강도가 줄었는가? 이런 요소가 딜리버리 하는 환경에서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든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든 간에 세 개의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네요. 품질이 좋아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거 그거 성과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달 환경이 좋아지는 거 그거 성과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보는 거예요. 자, QCD 프레임이라는 걸 가지고 직원들과 직원 동료분들과 대화해 보시기 바라고, 일반적으로 루틴한 일을 할 때는 QCD 많이 사용합니다만 프로젝트성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성과 측정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로직 모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로직 모델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더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짧은 영상 강의를 통해서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로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활동이 if A를 하면 then B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로직이에요. 이진법이죠. A 하면 B가 될 거야. 배가 아프면 화장실을 가면 시원해질 거야. 배가 고프면 먹으면 될 거야.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if A는 인풋이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있지만 우리 몸 외에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인풋이 있어요. 두 번째, 시간도 있고 그래요. 인풋이 있으면 액티비티가 있는 겁니다. 액티비티가 있어요. 그리고 then B의 경우는 아웃풋이 있는 거, 직접적 결과물이 있는 거고 아웃컴이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아웃컴이 있는 겁니다. 최종적인 영향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인풋의 경우 만약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게요 라고 했다면 인풋이 뭡니까? 교재를 구입해야죠. 학원을 수강해야 학원비를 확보해야죠. 시간을 확보해야 되죠. 이런 요소가 내가 영어 공부한다고 했을 때 사용하는 인풋이 됩니다. 그러면 액티비티는 뭡니까? 액티비티 뭐예요? 수강 시간 잘해야죠. 그 다음에 출석률 봐야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 이거 잘 봐야죠.
이 두 가지를 최선을 다했다는 전제하에서 된 B가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토익 점수가 800점 나와야죠. 그 다음에 외국인과 대화가 전에 5분 걸렸는데 5분에 끝났는데 지금은 30분 동안 가능해져요. 그도 해외에 이력서를 내는 것이 이력서 작성하는데 2시간 걸렸는데 이제는 20분이면 돼요. 이게 아웃풋이에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직접적인 결과를 위해서 한 건 아니죠. 영어 공부를 잘하겠다. 최종적인 결과물은 뭐예요? 미국 뉴욕에서 내가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연봉이 연봉 1억이에요. 1억. 연봉 1억 취업 성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4가지 단계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인풋을 뭘 할 건지, 시간과 비용을 어느 정도 내가 사용할 건지. 두 번째, 그 사용한 것이 얼마나 충분히 실행됐는지. 그리고 실행된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결과가 뭐고 간접적인 결과가 뭔지를 보는 겁니다. CES 출장을 갔어요. 인풋이 뭡니까? CES 출장을 가는 거, 비용 써야죠. 인력 투입해야죠. 그 다음에 사전 준비, 기획 시간, 기획하는 팀들 구성해야겠죠. 그러면 액티비티가 뭡니까? 실제로 출장 기간, 취재 인원 수, 발행 클래스 수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그런데 이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게 뭐예요? 시청률이 잘 나와야죠, 시청률이. 가인지 캠퍼스 회원분들이 시청률이 높아야죠. 그리고 완강률 봐야죠, 완강률. 강의에 대한 퀄리티가 높으면 완강률이 좋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시청 연결도 좋아져야죠. 이게 아웃풋이에요. 그러면 정말 클래스 발행 잘했다. 경영자에게 도움이 되는 클래스를 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최종 결과물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신규 구독자가 늘어야죠. 이게 매출과 연관이 있는 거니까 신규 구독자가 늘어야죠. 두 번째, 기업별 고객이 늘어야겠죠. 가인즈 캠퍼스를 보니까 우리 전 직원들 다 들어도 되겠네. 이런 게 늘어야겠죠. 그 다음에 고객 지속률 90% 나왔는데 100%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탈한 고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떤 프로젝트성 일을 진행할 때에는 4가지 관점을 보시라는 겁니다. CES 출장 가서 클래스를 발행하자. 비용과 인력과 기획팀을 구성하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만나고 아침부터 밤까지 막 돌아다녀요. 한국관 다니고 중국관 다니고 열심히 다녀요. 방송도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시청률도 높게 나오고 고객 만족도도 높더라. 최종적으로는 신규 고객도 늘어나고 기존 고객도 아주 애정하는 방송이라고 피드백도 일어나더라. 어때요? 직접적 매출과 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로직 모델을 사용해서 인풋, 활동, 직접적 결과, 최종적인 성과 이 4단계로 관리했을 때에 여러분 회사에 여러 가지의 비매출 부서, 비채산 부서의 성과를 관리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2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프로젝트성으로 일하는 경우는 로직 모델을, 프로젝트성이 아니라 우리는 루틴한 기본을 관리하는 부서가 많다. 그러면 QCD 모델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회사의 성과 관리하는 거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